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련 조합이 중도금 대출은행 6곳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행 6곳과 중도금 대출은행 리스트가 달라졌습니다.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국내 모듈러 단독 주택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공사비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트램이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위례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총 5.4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오는 2025년 9월 57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수희입니다. 자, 우리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좀 컨디션이 나빴다면 피곤해, 졸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거고요. 실수가 유난히 많은 날이었다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생각해보면 내 하루가 어땠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부동산 고민이 하나도 없어. 왠지 오늘은 투자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와 문자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면서 임장 활동도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자, 부동산을 매수할 때 혹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대세 신성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오늘 또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어떠한 재테크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부동산 재테크 전략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방송에서도 물론 최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지만요.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많이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높은 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 좋기는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언제까지 안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반등하는 시기가 올 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은 당연히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어떠한 이 부동산 상품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시장에서는 아마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렇게 줄을 이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특히나 작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개발 확정된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현재 시장이 불안하다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시장이 이런 투자 가치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좋은 재개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답답한 국면에 처해 있고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좀 탄탄하게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호재가 많은 그런 지역들 살펴보셔야겠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알짜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부동산 고민 상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 자녀가 있는데요. 네. 그 어떻게 이제 했으면 몰라서 한번 이제 여기 그 전에 방송을 본 것 같은데 네. 동대문 이제 구 항불로 5가 6다시 그 몇 평인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20평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거 이제 저 전세를 놓으면은 한 2억 5천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 이제 거기 투자하는 게 뭐 어떤지 한번 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매수 계획 가지고 계시다고요. 사시려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고 동대문 오면 답심리 인근인가요? 네, 답심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자녀분 이렇게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애가 한 30 정도 먹은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을까 싶어서 한 대표님한테 투자를 하는 방식을 알고 싶어서요. 지금 이거 그러면은 예전에 뭐 이런 방송에서 매물을 보셨거나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예.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고 아까 20평이요? 20 몇 평이요? 네,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 예. 일단은 매매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그때? 평당 3,000원 하는 것 같아요. 평당 3천만 원? 예. 자, 평당 3천만 원. 그러면은 한 6억, 한 7억 정도 되네요. 네, 한 6억 5천. 그러면 아까 전세 2억 5천이라고 했으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 3억, 4억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네네. 일단은 이거 자체는 저는 매수하는 거 자체는 반대예요. 네. 자, 매수 반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네. 아버님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이제 애들한테 네. 돈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네.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려본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다가구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는 거는 이 다가구 주택의 투자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네. 다가구 주택의 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다가구 주택도 좀 네. 소형 건물, 소형 빌딩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의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수 면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일단은 26평이라고요? 20평이요. 20평이요? 네, 20평. 자, 20평이라고 하면 너무 작아요. 다가구 주택치고. 20평이라고 하면 너무 작다는 얘기예요. 다가구 네. 주택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투자 가치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투자 가치는 저는 작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블록을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재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보셔야 돼요.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은 답심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그리고 여기 주변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굉장히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분이 본 것처럼 다가구 건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합원 네. 수도 작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 여기 그 전에 네. 진행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있었는데 그게 힘드네요. 진행될 수도 있다는 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다 진행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지정될 수 있죠. 네네.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네. 지금 현재 여기가 지정이 됐냐 안 됐냐, 구역으로 뭐 확정이 됐냐 안 됐냐 이거잖아요.
확정이 아무것도 계획이 잡혀진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역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데 투자로 봤을 때 아무것도 확정되지도 않고 단순히 미래에 여기가 진행이 됐을 때는 좋을 거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기에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예. 자, 보세요.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우리 아버님 다가구 건물이잖아요. 네. 확실하게 정해서 가셔야 돼요. 내가 건물 쪽으로 가실 거다, 다가구 건물로 가실 거다 그러면은 최소 면적은 40평, 45평 이상을 보면서 토지의 모양을 보면서 그다음에 임대 가격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아닌 그냥 개발, 재개발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이런 개발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네네. 이런 재개발로 개발을 보고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이런 다가구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버님이 본 거는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형 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정이 돼서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구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단순히 미래 가치만 좋은 미래 예상되는 진행이 됐을 때 그것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건물이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럴 그래요? 것 같으면 아버님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아드님이 30대라고 하셨잖아요. 30대 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다가구 건물을 하기에는 금액대가 작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런 다가구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금액을 좀 낮춰서 증여세도 줄이고 세금도 줄이시고 확정된 구역들 있잖아요. 재개발로 네. 본다면은 네. 최근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지정돼서 확정된 구역들로 그냥 들어가세요. 금액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보면은 그런 데는 비싸더라고요. 금액대가요? 한 번인가 가봤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앞에 답심리 그 앞에 이제 무슨 거기 재개발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너편에 근데- 답심리 네. 재개발고요. 예. 자, 거기는 이미 철거를 한 데예요. 그런 데는 네. 당연히 비싸요.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비싸죠. 자, 보세요, 아버님. 네. 전체적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아버님, 여기 지금 아버님 있는 데고 여기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철거된 지역이에요. 공사가 네. 재개발이 많이 진행됐어요.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비싸죠, 당연히. 네. 재개발이 확정이 돼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여기 답심리 주변으로 보면은 대부분 많이 지정이 된 지 오래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된 지역들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 주변에서 보면 당연히 비싸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용답동 모아타운이 됐든 거기에- 신속통합이 됐든 최근에 네. 확정이 됐잖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많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가격이 아직까지는 싸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럼- 아시겠죠? 네. 재개발의 초기 단계를 보되, 예? 네. 아버님, 개발 구역의 초기 단계를 보되 금액이 싸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거는 한 4억 5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한 1억대, 2억대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확정된 지역들로.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아버님? 네네. 네. 자, 확정된 지역,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확정된 지역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고 여기에 내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네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많이 돌아보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네. 한번 전화 주세요. 1대1 상담 신청하시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조금 더 상세한 설명 필요하시다면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실 때에는 꼭 전문가의 조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전문가의 조언 좀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주변의 임장 활동도 발품도 꼼꼼하게 팔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평택 석종공원 아파트 향후 전망 알아보려고요. 평택 석정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화성파크 드림이라는 아파트요. 화성파크 드림이요. 여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 지금 신축하고 있을 건데 네.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에요. 네. 여기 지금 그럼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임대 주고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세요? 투자 목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 보고 네. 향후에 안 되면 그냥 실거주 생각도 하고 있고요. 거주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 석종공원 화성파크 드림 향후 전망 그리고 매수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평택 석정 화성파크 드림 이거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 예. 분양을 받으셨고, 예.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가장 궁금한 게 분양은 받으셨고 여기 거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주하고 투자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실제적으로 이거를 분양을 받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거주예요, 투자예요, 이게? 거주요. 일단은 거주로다가 해서 잡았는데, 거주의 목적이 크시다고요? 예. 예, 예. 자, 실제적으로 거주의 목적이 크시다면은 저는 이거는 나쁘진 않아요. 이건 네.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예. 실제적으로 평택 지역이 막 가격이 많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자, 지금 현재 여기 25년 아까 준공이라고 했잖아요. 예. 평택 지역이 전체적으로 거주 환경은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뭐 바로 앞에 뭐 공원도 생기고 바로 옆에 뭐 고독이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뭐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평택은 점점 좋아지는 도시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여기 공원 생기는 석정공원 자체도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주 환경 자체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로서는 굉장히 거주 환경은 좋아요. 자, 네. 문제는 우리 시청자분이 이거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제 투자성도 보셔야 되잖아요. 네. 자, 실제적으로 가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시청자분 이거 분양 몇 평형대 분양 받으신 거예요? 34평이요. 34평이요? 예. 이 분양가 얼마에 받으셨어요? 4억 8천. 얼마요? 4억 8천이요. 4억 8천. 예. 자, 4억 8천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주의 목적이 크니까 분양은 받으셨고 거주는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평택 지역에서 만약에 평택 지역에서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들 수 있어요? 그 지대역이 있는데. 고독이나 아니면은 지제겠죠. 예. 예. 그러면은 고독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제역 주변에 30평대 아파트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30평대 아파트 지금 현재 물론 가격이 지금은 떨어졌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좀 5, 6억대 가죠. 한 6억대 가요. 6억대. 예. 6억대. 예. 고독도 6억대예요. 고독대. 네. 고독도. 네. 물론 이제 고독도 한때는 뭐 8억대 갔었어요. 가격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4억 8천 5억이라는 거의 5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제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예. 자, 여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성을 봤을 때 만약에 여기가 고독이라든가 지제라든가 뭐 주변에 뭐 아니면은 뭐 예전 평택 구시가지 쪽에 있는 뭐 동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라벌이라든가 소사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고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제역 주변을?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독하고는 가깝잖아요. 아, 가깝긴 하죠. 바로 이제 조금만 가면 고독이니까. 네. 근데 고독하고 가깝다고 해서 고독을 뛰어넘을 수 있냐? 뛰어넘지는 못해요. 네. 예. 물론 따라서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은 고독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6억대긴 하지만 다시 고독도 올라갈 거예요. 네. 완전 이제 평택 지역이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그러면은 8억, 9억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예전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때 5억 하던 게 8억, 9억까지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고독하고 비슷하거나 고독을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고독보다 항상 따라가는 추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봐야 많이 올라봐야 1억, 2억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상승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초반에 물어봤잖아요. 여기 분양받으신 목적이 뭐냐고. 거주를 목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주로서는 좋아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간에 평택 지역을 본다면은 평택에서 메인이 되는 지역으로 가서 내가 거주 겸 투자를 좀 생각하셨으면 조금 더 좋은 판단이었지 않나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버님? 지대역적이나 고독적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평택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네. 2년 후에 분양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처리하고 고독지구나 지대역 쪽으로 다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바로 매도하시고 네. 그 거주 환경은 여기 뭐 공원도 있고 주변 환경이 물론 이제 뭐 공원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상업시설을 편의시설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교통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 여기 분양을 받으실 때 거주 목적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녹지 환경을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 고덕 신도시 쪽으로 가면은 녹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요. 네. 네. 그래도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버님의 그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옮기시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를 하실 때는 인근의 수요와 공급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고덕신도시 그리고 지제역 인근도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니까요.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화정동에 은빛마을 5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38평. 네, 거기하고 홍은동에 벽산 아파트 31평하고 홍은 15구역 그 빌라 신속통합기획 빌라를 매매하고 있는데 네.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요. 자, 지금 화정동의 은빛마을과 그리고 홍은 벽산 그리고 또 홍은 15구역 다세대 주택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매수 계획 갖고 계시는데 투자 목적이실까요? 아니면 거주도 생각하고 계세요? 거주도 생각하고 있어요. 실거주도 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세 지역 중에서 어떤 곳이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높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이 좀 광범위한.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어디세요, 근데? 거주하는 데는 은평구에 있어요. 은평구에 있고 네. 지금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거세요? 네네. 지금 매수를 고려하는데 화정 지역의 은빛 5단지, 네. 그다음에 홍은 벽산, 네. 그다음에 아까 홍은 15구역 네, 신속통합기고요. 신속통합 지정된데,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주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홍은 15구역 그 신속통합 지정된 대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거기는 전세를 저희가 따로 살고요. 거기를 구매하게 되면. 아, 전세사 하시면서 거기는 투자로서 네네.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 네. 그러면 거기 지역으로 들어가신다. 네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거주하고 투자를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제일 끌리세요? 우리 시청자분은 다 좋은데요. 다 끌려요? 네네. 자, 어찌됐든 간에 거주하고 투자를 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화정하고
어찌됐든 간에 홍은 벽산, 홍은 15구역 그 신속통합 지정된데 이 여기 두 군데하고 비교했을 때 일산이라는 지역하고 서울이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디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아, 마음으로는 서울 가까이 살고 싶긴 하죠. 당연히 서울로 오셔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은빛 마을 5단지는 일단은 제외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홍은 벽산하고 그 다음에 홍은 15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지도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홍은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잖아요. 예. 자, 실거주할 수 있잖아요. 네네. 플러스 투자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신속통합. 거주는 못 하잖아요,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투자로만 보셔야 돼요. 네. 자, 투자 금액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금액대는 좀 작을 거예요. 어떤 물건? 똑같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랑 똑같더라고요. 투자 금액이요? 네네. 어떤 물건을 보셨길래 그래요? 다세대인데 전용은 23평 나오는 전용을 건데, 23평짜리를 왜 보세요? 왜 이렇게 큰 걸 보시는 거예요? 아, 가격대가 똑같아서. 아니, 당연히 전용 23평이면은 이쪽 건물 공용 면적까지 다 해가지고 보면은 건물 면적으로 따져버리면은 거의 한 30평이 넘어갈 텐데 네. 거의 다가구 건물급인데 네, 왜 나가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들어가 거주하실 게 아니잖아요. 네. 작은 걸 보셔야죠. 투자로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만 받아서 내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작은 걸 보셔야지 왜 큰 걸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개발구역에서는 재개발을 냈을 때는 네. 작은 거를 보셔야 됩니다. 내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걸 보셔야죠. 큰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보세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투자를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가 나아요. 네. 예, 제가 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냐면 어차피 지금 거주하실 집이 필요하시잖아요. 네. 이거 투자로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너무 큰 거 보지 마시고 네. 대지 평수 뭐 4평, 5평 이런 것들 보셔도 돼요. 아파트 봤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네. 왜 전용 면적 23평짜리 뭐 30평짜리 이런 거를 보세요? 작은 거 보세요. 네. 작은 걸 본다면 투자 금액 그렇게 안 들어가요. 어차피 여기 실입주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이 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할 수 있어요. 홍은벽산 아파트 연식 오래됐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은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뭐 이제 조합원들이 아파트 조합원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진행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투자 목적으로서도 홍은벽산 아파트가 나쁜 아파트가 아닌데 네. 거주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랑 그냥 투자만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아파트로 가는 게 맞아요. 아, 네. 그리고 투자로 봤을 때도 왜 면적이 큰 거를 보세요. 대지 지분이 큰 거를 보세요. 작은 걸 보세요. 투자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걸 보셔야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네. 내가 큰 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30평대 가야지 아니면은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내야지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예, 추가 부담금을 작게 많이 내더라도 작은 걸 가는 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커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세 가지를 선택한 것 중에는 무조건 서울로 들어오셔야 되고 네. 이왕에 거주, 투자 같이 본다면은 홍은벽산 가는 게 맞아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 목적 그리고 거주 목적 여기에 따라 답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홍은벽산 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1:1로 만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1: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번 주에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한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안한 시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도 아니고 이 불안한 시장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 절벽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 금리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부동산 시장은 반등하는 시장이 올 건데 그 시기를 이제는 대비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갈 그러한 것들은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큰 돈이 들어가는 재건축 시장도 보시면 좋겠지만 작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개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작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는 공급이 어찌됐든 간에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안정적인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중에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오피스텔을 2013년도에 하나 샀고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아파트를 샀는데 네.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에 들어간다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자세한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아파트 한 채인데 예. 먼저 오피스텔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오피스텔은 어떤 지역에 어떤 오피스텔 갖고 계세요? 예, 군포 지역에 있는데 거래가는 1억 정도 선이고요. 네. 공시가는 7천 정도뿐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또 군포 지역에 있는데 거래가 이런 거를 떠나서 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에 이 오피스텔을 지금 주거로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주택으로 봐서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세금과 절세 문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군포에 네.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일단 오피스텔은 먼저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예. 먼저 팔았을 때 어떻게 예. 되는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한번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한 거는 세금적인 부분이 궁금한 거네요. 세금적인 것보다도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네, 살 때보다도 가격도 내려가고 공시가도 7천 얼마뿐이 안 됐는데 네, 아파트를 팔 경우에 이거를 주거로 임대를 줬기 때문에 주택으로 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저기 세무사하고 뭐 별구대 다 알아봐도 뭐 공시가 1억은 또 해당 안 된다. 몇 년도에 산 거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뭐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현재 팔 경우에 이 오피스텔이 주거로 임대로 주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이라서 이 아파트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지요. 네. 일단은 오피스텔이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아파트는 아까 2016년도에 매수하셨고 오피스텔은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이거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혹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예. 자, 임대사업자는 안 내셨고 그러면은 이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월세를 주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는 이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고 싶으신 거네요. 예.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나중에 팔게 되면은 이거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예, 이건 예. 이 차이네요. 예. 자, 일단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법이 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법에 따르면은 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주택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아파트 자체를 먼저 팔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예외 조항은 있어요. 예. 예외 조항은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이 뭐냐면은 자, 예. 양도소득세법 특례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또. 자, 예. 양도소득세법 특례 조항에 보면은 자, 예.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 주택수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그 주택에 한해서예요. 주택에 한해서. 예. 자, 주택에 한해서요. 자,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예. 이게 법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예. 양도소득세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부과할 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예. 양도소득세 특례법상 예. 주택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예.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데 여기서 주택이라는 단어예요. 예. 여기서 주택이라는 단어를 판별하는 거는 뭐냐면은 건축법이에요, 또. 예. 예. 그러면은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주택이에요, 아니면은 상업시설이에요? 아니에요. 업무시설이에요. 상업시설이요. 예. 사무실 상업시설. 그렇죠. 업무시설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조항이 좀 법이 하나만 적용하면 되는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오피스텔 먼저 매도하시고 그냥 이거 비과세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럼 아시겠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뭐 또 이제 하나가 있는데 기숙사, 그러니까는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말로는 기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예, 기숙사라고 그래요. 아.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오피스텔이죠. 그런데 기숙사로 해서 그것도 주거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자 등록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집으로 지지 않죠. 기숙사고, 예. 자,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기숙사고, 사업자 등록이 있고 들어온 사람도 사업자 등록을 냈고. 사업자 그러면은- 등록을 냈고, 예. 그 다음에 임차인은요?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자죠. 그리고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집으로 사용하고. 집으로 있죠.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 임차인이 사물을 보면서 이 임차인이 주거 하면서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산업센터 그 근처에서 근무해요.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예,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사업자 등록을 내서 거기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판단하기 좀 애매한데 자,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정확한 거는 뭐 정부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일단은 지식산업센터고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거나 예,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을 받았거나 이런 네.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는 기숙사에 여기 거주할 수 있어요. 이럴 네.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예. 이럴 경우에는. 예.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임차인이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냐고. 거긴 근무 안 하고 자, 뭐 그러면은 저희 판단하는 거는 뭐 뭐냐면은 5분 거리에. 이 임차인이 여기 근무하냐 근무 안 하냐를 판단했을 때 만약에 여기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택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요. 네. 사업자 등록을 냈어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면은 돼요. 아까 오피스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끼리는 또 돼. 예, 근데 또 주택 여기 이게 이제 또 양도소득세법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 이게 적용이 돼요.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냐 안 하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듣는 그런 얘기네요. 그래 좋은 거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 기숙사에 거주해야지
주택에 네.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있어도 그거는 그거는 그 판단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판단하는 거는 양도소득세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사업자하고 사업자잖아요. 예, 예, 사업자하고 사업자는 양도소득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법을 따르느냐, 양도소득세법을 따르느냐. 예. 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오피스텔은 지금 이제 자, 만약에 팔리지가 제가 않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아파트 자체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3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예, 3번에 있는 아파트 어떤 아파트예요? 아 여기 당정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LG 아파트요. 당정동의 LG 아파트? 예, 그거 언제 2016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 2016년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때 한 3억 5천 정도 이렇게요. 지금 얼마가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5억도 안 돼요. 4억. 한 자, 그러면은 8천. 자, 3억 5천이라고 볼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만 저는 5억이라고 예. 볼게요. 예, 그럼 양도차 1억 5천이네요. 예, 자, 1억 5천이면은 양도소득세 35% 내야 돼요. 예, 예. 35% 내야 되는데 35% 낸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요. 공제를. 예, 기본 공제가 아마 1억 5천이기 때문에 아마 1,580만 원인가 1,560만 원인가 받아요. 예, 그럼 실제적으로 1억 5천에 대한 35%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5천이에요. 예, 5천이고 여기서 1,500만 원 공제 받는다고 하고 뭐 취득세 공제 이것저것 공제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만 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은 3천이에요. 3천. 예.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니까 안 내도 되는 걸 어차피. 내는 거네요. 그냥 3천만 원 내시거나 이거를 3천만 원 할인받거나 비과세 받거나 똑같다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왜 머리 아프게 예.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은 다 정리하고 이거 비과세 받아서 3천만 원 이렇게 이 절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놔두고 내가 가지고 가고 싶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고 이거 매도해도 3천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아유, 네. 조금 말씀해 너무 주셔서 크게 신경을 안 감사합니다. 쓰셨으면 좋겠고 내가 예. 머리 아프다 그러면 다 정리하시고 아파트 그냥 맨 나중에 매도하시면은 비과세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다시 또 무슨 어떤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1대1 상담 예.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1대1 상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02-638-3916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일정 체크해 보시고 예약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 빠르게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아, 네, 그 매도 문제 때문에 네, 뭐 아파트 이름을 다 말해야 되나요? 네.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 예. 인천 서구 청라 제일 풍경채요. 인천 청라 제일풍경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거주하고 계세요? 네.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죠? 2018년이요? 2018년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거주도 하고 계시고. 자, 매도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떤 게 매도가 제일 고민하신 거예요?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도 언제쯤이 좋을지.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현재 매수하고 그래도 가격은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네네네. 지금 매도하면은 네. 지금 매도하나 네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고 매도하나 네네.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예. 즉 그냥 뭐 한 2, 3년, 1, 2년 더 가지고 가서 매도한다거나 지금 매도한다거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네네. 매도 전략을 조금 중장기로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가격 상승은 좀 일어날 거예요. 아. 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청라가 지금 완성된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네. 하나의 신도시인데 완성된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안 좋잖아요. 네.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청라도 실거주하기는 정말 좋잖아요. 네네. 실수요도 많아요. 근데 투자 수요도 많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다 보니까 여기가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왔던 투자 수요들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주변에 입주 물량들도 많고. 네네. 예, 그런데 거주 환경은 너무 좋아. 네.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여기를 찾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그렇게 당분간은 찾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한번 빠져나간 투자 수요는 여기가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다시 들어오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청라가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막 진행이 되고 뭐 7호선도 뚫리고 7호선도 뭐 1, 2년 안에 뚫린다. 뭐 아니면은 뭐 여기 호수공원이라든가 스타시티라든가 막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 계획들은. 네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완공까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투자 수요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 시기가 아직은 좀 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기 쉽진 않아 보여요. 아, 그래서 시청자분이 매도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아, 내가 지금 파나 1, 2년만 기다렸다 팔까? 그러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닌 네네. 중장기적으로 좀 한 4, 5년 이상 계속 기다리면서 거주하면서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지. 그러면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아, 네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청라는 좋아질 지역이니까요. 그 네네. 어떠한 전략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매도냐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냐 이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라가 다시금 이 가격을 회복하는 데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던가 아니면 단기로 만약에 또 매도 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매도하시고 또 다른 투자처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송으로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많은 내용 들으실 수 있는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이 1시간으로 워낙에 짧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요. 많이 해결을 못 드려서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방송 시간에 못한 그리고 방송에서 하지 못한 그러한 자세한 얘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고 또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앞으로 재테크 전략까지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부동산 고민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 또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장이다 보니까 다가올 시장, 이 다가올 시장을 미리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 자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화두가 될 거고 이 공급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부동산 상품들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은지 그리고 특히나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 가치, 안전성 있는 투자 가치를 할 수 있는 재개발 그리고 이런 재개발이 확정된 이런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구역들 중에서 알짜배기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부동산 고민도 해결하시고 재테크 전략도 짜보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이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와 관련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이번 시간에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에 안정적인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상담 꼭 받아보시고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